안녕하세요. 마요웨이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또 간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무려 4.3%나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격으로 보니까 이 58.4K까지도 터치를 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제만 해도 51이어가지고 이제 중립에 있었던 요 탐욕 지수가 간밤의 하락으로 이제 30까지 떨어지면서 피어, 공포의 단계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것이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심이 최악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지, 이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미 최악은 좀 지나지 않았나 볼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느냐? 다시 요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무려 4%가 넘는 하락을 했지만, 보시면 알트코인들은 지금 뭐 일부 코인들은 상승을 보이는 코인들도 있고, 그리고 지금 뭐 이더도 2.1, BNB도 1.1, 리플은 뭐 0.5%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보다 이 낙폭을 키운 코인이 뭐 지금 언뜻 봐서는 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비트코인이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, 보시는 것처럼 요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그 낙폭이 지금 1.8%로 딱 이 캔들만 봐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비교적 큰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알트들이 꽤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, 그래서 심지어 요 토탈 3, 그러니까 이더까지 제외한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어제 캔들을 볼게요. 지금 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심지어 이 초록색의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하락분을 전부 말아올리면서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 개별 코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요 이더리움 BTC 페어를 보시게 되면, 제가 이 이더 BTC 페어 같은 경우는 2022년 이때가 이제 9월달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 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어제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어제의 상승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한 2.8%, 여기 보시게 되면 2.8% 상승을 하면서 요 하락 채널 상단에 또 정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또 결국에는 이 하락 채널을 위로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, 그래도 어쨌든 요 하락 채널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이제 뭔가 다시 한번 이 하락 채널을 상단으로 돌파할 그런 움직임을 좀 도전하지 않을까 기대를 또 갖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, BTC 페어를 본다 하더라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어제의 상승이 여길 보시면 3.6%나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요때가 요 아래 보시면 6월 7일이거든요. 6월 7일에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요 6월 7일 이후로 비트의 움직임은 어떠하냐,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뭐 이미 제가 자주 언급을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요때가 지금 딱 6월 7일, 요 밑에 보시면 날짜가 나오니까 6월 7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6월 7일 이후로 이 비트코인은 계속 이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,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가 약세로 흐르는 동안 이 리플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요것이 51선을 나타내고 있는데,
어제의 상승으로 요 51선마저 뚫고 올라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요 51선이 지금 요걸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요때, 그러니까 작년 7월달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 판결이 나온 이후로 요 51선이 무너지고 나서 비록 요때하고 지금 살짝 이 51선 위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,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차 이렇게 51선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이런 긴 하락 추세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51선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요런 알트코인의 흐름을 봐서도 이제 좀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그 반등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,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, 요것이 이제 아더스 도미넌스 해가지고 요 탑 10, 그러니까 시총 순위 10위권의 그 코인들을 제외한, 그래서 이 비메이저 코인들의 이 도미넌스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럼 어제의 움직임이 어떠했느냐, 여길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그 상승률이 4.1%로 비교적 큰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어제 비록 비트코인이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오히려 하락이 아닌 이런 상승을 한 코인도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다면 이제는 특히 이 알트코인들은 비록 이렇게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지는 알트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바닥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,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한 가지가 좀 걸리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.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인데, 어제의 하락을 보시게 되면 요것이 지금 이번 조정 장세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지지선이 바로 61K인데, 그래서 지난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한때는 이렇게 요 61K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지만,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요 61K 위에서 또 마감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요때가 유일하게 이 61K가 무너지면서 요 2차 지지선이었던 58K까지 하락을 했었는데, 그래서 요때를 보시게 되면 지금 61K가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었고, 그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요 2차 지지선까지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어제 하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 61K가 무너지면서 비록 어느 정도의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일단은 요 61K가 무너진 상태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지지선이 무너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이 하락이 커지지 않으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요 61K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야지, 그래야지 이 알트들 역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요 부분이 또 걸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얼마나 빨리 요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61K 위로 올라서게 되느냐, 요것이 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어제 왜 이런 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느냐,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이 비트코인 급락은 이 마운트 곡스발 이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7월 초부터 채권 상한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 발표가 나온 이후로 이 비트코인 급락이 갑자기 좀 이루어졌는데, 그러니까 어제 실제로 이 물량이 쏟아졌던 것이 아니라
7월 초에 상한이 되는데 이 소식이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공포심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마운트 곡수발 이슈가 또다시 어제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좀 그 악재가 시작이 된 것일까?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 상한이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시장과의 예상과는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모두가 예상한 호재는 호재가 아닌 적도 많았어요. 대표적으로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도 승인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에 계속 상승을 했다가 막상 승인이 되고 ETF 상품이 출시가 되니까 뭐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출시 직후에 이 조정 장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모두가 예상한 이 마운트 곡스발 매도 물량도 막상 그 채권 상한이 시작을 하게 되면 모두가 예상했던 악재는 악재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마운트 곡스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은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배분되는 코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것이며 그로 인한 매도 압력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적을 것.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채권자 중 75%는 7월에 조기 받을 것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9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의 배분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6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개인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. 그런데 이들 개인 채권자는 대부분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비트코인을 더 오래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언론에서는 지금 풀리는 물량이 한 14만 개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6만 5천 개, 그러니까 뭐 14만 개의 절반도 안 되는 6만 5천 개 정도가 채권자들에게 풀릴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다 시장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다수는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일부 물량만이 시장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막상 이 채권 상한이 시작이 되면 뭐 잠깐은 이 가격적인 뭐 출렁임, 뭐 주춤하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악재 해소로 해석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좀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 마운트 곡스발 물량이 7월 초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악재가 아닌 호재로 돌변을 하면서 이 7월 초 이때부터 이 조정 장세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여전히 이 불안 요인도 아직 좀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 흐름상 볼 때 어쨌든 이 바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